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TQQQVR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에 앞서서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엑셀 시트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밸류 리밸런싱 이런 전체적인 표, 그러니까 우리가 첫 1주차부터 150주차까지 어떤 모양새를 그려왔는지, 평가금은 이때 3만 달러에서 지금 이제 한 11, 12만 달러 정도 가죠. 그리고 매수 원금은 계속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제 V기대치. V기대치는 이제 평가금을 기반해서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중간값을 어떻게 그려왔는지, 그리고 그 위에 최소 최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쭉 보시면은,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2년도 3월달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21년 말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이때 계좌 두 개가 있던 거를 하나를 합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4%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산은 이제 한 3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죠. 3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점점 가게 되면서 이제 2만 달러 이하로도 이제 가기도 하고, 이때 2만 4천 달러까지도 가기도 했었네요. 이때가 뭐 마이너스 55% 전체 평가금이 22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수익률 자체는 뭐 사실 뭐 56%, 60% 가까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22년 말이네요. 이렇게 갔다가 이것들이 점점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음, 평가 수익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수익을 보기 시작했고, 점점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5만 달러, 6만 달러 가기 시작했던 거죠. 6만 달러 가고, 지금은 14만 달러 가까이 되었을 때 이 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TQQQ 값이 훨씬 더 떨어져서 이거보다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기 투자 방식으로 이 투자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그런 엑셀 시트는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랑 보유 수량을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되는 데이터, 그리고 현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그냥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었고 수익률이 얼마만큼 된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연평균 뭐 한 20% 정도 수준 꼴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뭐 쓸데없는 정보들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아까 이 엑셀 시트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 시트에서 그 다음 주차에 내가 언제 주가가 얼마가 되면은 사야 되고, 또 주가가 얼마가 되면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것 때문에 VR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 요소를 보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제 날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뭐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10분도 안 걸리죠. 일단 관리 엑셀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얼마만큼 보유를 했는지, 현재가는 얼마인지, 매일 평균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냥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사실 뭐 쓸모없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 내가 이제 몇 주차에 관리하기 시작하는지, 매수원금, 수익률, 수익금, 평가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앞에 몇 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의 데이터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VR의 핵심입니다. V 기대치. V 기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기준이 되는 중간선이거든요. 기준이 되는 중간선. 예를 들어 뭐 이평선이라고 봅시다. 이평선의 개념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뭐 각도의 퍼센트라는 게 존재할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퍼센테이지를 존재할 거고, 여기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존재할 거고, 어떨 때는 가파르게 오를 거고, 어떨 때는 완만하게 오를 거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V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최대는 아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위아래의 퍼센테이지를 위아래의 갭 엔벨롭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갭을 두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만큼을 팔고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을 사게끔 만들어주는 최소 최대의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풀은 현금,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다. PV는 현금 비율 11%, 저는 이제 11%, 여기 이 시점에서는 11%였겠네요. 11%만 가져가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VR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사실 이제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수익률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명기를 해주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V 기대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V 기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맨 앞에서 보셨겠지만 TQQQ는 상장 후에 연평균 상승률이 40%가 넘습니다. 40%가 넘는데 이 V 기대치는 사실 2주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연평균 40%가 넘기 때문에 이걸 이제 2주 기준으로 하면은 약 1.6%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올랐다고 쳐요. 올랐다고 치는데 이거를 그냥 평균을 쭉 이렇게 평균을 나누면은 이게 40%라는 의미지. 여기가 40%고 여기가 40%고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1.6% 정도 2주마다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시작은 이겁니다. 시작은 2주 동안 약 1.6% 전체적인 기울기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은 앞에서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봤듯이 어떨 때는 뭐 100% 넘는 상승률을 이뤘다가도 인플레이션 같은 해가 오면은 마이너스 80%가 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80% 같은 해가 실제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 값에 고정값을 두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내 현금 비중은 얼마인가, 그리고 2주 전 대비 추세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을 하고 있는가, 또 매주 2주마다 현금을 적립해서 내가 현금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가, 혹은 좀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런 V값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V 기대치 값을, 이런 질문에 대한 V 기대치 값을 넣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시트의 수식인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부분. 여기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엑셀 시트의 칸이기 때문에, 현과 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치환했을 때 이 값이라는 것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전 V값, 2주 전에는 V값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풀값, 그러니까 현재 여유 현금, 그리고 이거를 나누기 15한 값이 이제 기본 V 기대치 값이다. V 기대치 값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2주 전 기대치가 $10,000였어요. 그리고 현금이 $1,500가 있어요. 15%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수식화 시킨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0 더하기 1,500 나누기 15. 그러면 답은 11,100이죠. 즉 2주 전 대비 1%의 V 기대치 상승값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1%는 그러니까 총 12달 24주로 이제 24번으로 가정을 하면은 약 1년에 24%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게끔 해주는 요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15라는 숫자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15라는 숫자는 사실 개인의 성향입니다. 저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V 기대치 값을 더 올리고 싶은 사람은 나누기 10을 해도 되는 겁니다. 나누기 10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10을 하면 약 36% 연간 상승률로 각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10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제 30 혹은 이제 40으로 하게 되면은 20% 미만의 수익률을 보게 되는 이 V 기대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V 값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 앞에 수식 볼 필요 없고요. 평가금 빼기 2주 전 V 기대치 나누기 2 곱하기 SQRT. 이거는 수식입니다. 엑셀 수식입니다. 15.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추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추세를 나타내기 위한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금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V 기대치 값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은 평가금 2주 전 V 기대치 값이 커지기에 V 기대치 값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가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은 아까도 봤다시피 오를 때 막 한 번에 1년, 2년 계속 오는 경향이 있고 떨어지면은 또 1년 내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값을 넣는 거는 상승 시기에 빨리 현금을 다 소진시키고 상승장 때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장 때 현금을 빨리 소진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SQRT는 뭐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SQRT는 그러니까 수식이라고 했는데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제곱근. SQRT 16 하면은 4예요. 4. 그래서 이 SQRT 16이면 이제 값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가금과 V 기대치를 차이를 나누기 8로 한 값입니다. 나누기 8를 이제 추세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선 예시에서 V 기대치가 만이었어요. 평가금도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평가금이 9,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일하게 수시가 적용시키면은 마이너스 1,000이 되고 이 SQRT 15니까 7.74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129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00에서 마이너스 129니까 마이너스 1.3%만큼 V의 기대치 값을 낮추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결론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게 하락하면은 V 기대치를 낮춰서 빠른 현금 소진을 낮춰주고 막아주고 반대로 평가금이 올라가서 V 기대치를 높여주면은 빠른 매도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즉 방파제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빨간 선이 평가금이고 점선이 V 값이에요. 이게 오를 때는 이게 더 올라가는 점선이 더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떨어질 때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쨌든 평가금이라는 거는 V 기대치 값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업시다 뒤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기 수식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여기 250이라는 게 있죠. 250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V 기대치에 영향을 주는 값입니다. 저는 사실 이 VR을 시작을 했을 때 2주마다 한 달에 $500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주마다 $250를 늘린다.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V 값은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주에 해당하는 값 $250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를 하겠다. 그러면 2주에 $500가 되는 거고, $10,000를 하겠다. 그러면 2주에 $5,000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주 전 V 기대값이 만이었어요. 그러면 $250는 2.5%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V 값을 많이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 V 기대값이 $10,000 정도 수준이었는데 $250는 매우 높은 V 값을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내 현재 V 기대값이 $10,000, 내가 운영하는 금액이 $100,000,
1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0.25%만큼 해당이 되니까 V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보유주기 금액 수준 대비 얼마를 더 적립할 것인가가 V 기대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50달러는 실제로 내가 매수 풀에는 계속 넣습니다. 그리고 V 기대값에도 영향을 계속 주는데 매매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누적이 돼서 풀 안에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그리고 최대 그리고 풀 이 풀인 현금입니다. 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고 팔고 얼마큼 사고 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최소 최대는 엔벨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V 기대값이 이렇다 그러면은 엔벨롭이 이렇게 따라가죠. 위아래. 이 부분이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은 사실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이 부분에서 색깔 바꿔볼까? 이렇게. 그리고 잘못했네요. 다시 이렇게 이평선이 있고 여기 위에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한 10%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10%면 여기도 이제 10%겠죠. 마이너스 10%를 둘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이제 한 15% 할래. 15%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15% 정도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를 0.85를 적용했고 최대를 1.15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뚫는 순간 매매 신호가 오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매를 자주 하고 싶은 분은 이거보다 더 설정값을 낮춰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매 행위를 잘 안 하고 싶은 분은 평균이 있을 때 여기를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20%씩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풀은 현금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를 표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250달러씩 2주마다 넣기 때문에 매매행위가 발생되지 않으면 250달러씩 계속 풀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풀에서 현금이 일부 빠질 것이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풀에서 매도한 금액만큼 현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현금은 이제 V 기대치 값에 영향을 많이 주죠. 앞에서 우리가 V 기대치 값을 공부했을 때 현금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쌓이면 매수가 상대적으로 빨리 오고 현금이 얼마 없으면은 매수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도가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V는 P 나누기 V는 여유 현금 비율입니다. 여유 현금 비율이고 현금 비율은 사실 숫자를 보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 금액이 크다, 투자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10% 정도대 수준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금 투자 금액이 매우 크면 클수록 현금 비중이 높아야 되거든요. 10%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금융위기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융위기 때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어가고 20억이 넘어갈 때 마이너스 90% 먹으면은 매우 많은 금액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제 풀을 매우 높여서 30%나 혹은 이제 40% 이상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까 이제 V 값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들도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매도를 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V 기대치 값을 낮추면 매도가 더 빨리 될 거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15 숫자를 20에서 40으로 올리게 되면은 V 값이 낮아지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몰라. 그냥 최대값을 1.1로 조정해서 매도가 더 빨리 되게 만들래.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사는 것도 최대한 천천히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소값을 0.8로 만들면은 매수가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PV를 보면서 내가 어떤 현금 목표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걸 이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매수 매도값 설정하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소 최대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색깔 바꿀까요? 이 부분이 최대고 이 부분이 이제 최소입니다. 이 부분이 최소. 그러면은 이제 최대로 이렇게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팔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내가 이만큼 샀어요. 샀기 때문에 매수 원금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 그래프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 부분을 이제 팔아야 된다. 떨어지면은 여기 떨어지는 것만큼 이 부분을 사야 된다. 그래서 최소 최대는 매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매매의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 매매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수량에서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이 평단이 그 좀 전에 나와 있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뚫는 순간 있죠. 이 뚫는 순간. 그럼 이만큼 사야 되니까 이때부터 신호가 와야 되잖아요. 이 순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때가 이 최소값의 평단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의 평단. 그러면 여기보다 이 평단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사면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소값 평단이 이 애시에서는 약 10만 달러, 1440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71.01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최소값이니까 내려가면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1450개부터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1.01부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 수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사는 거죠. 사는 거. 지금 이제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10개가 늘어났을 때 평단, 즉 10개를 더 사기 위한 평단이 매수 주가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도도 반대겠죠, 매도. 최대값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럼 최대값의 평단을 구하고 그때에 이제 10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사는 시점부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 V값, V값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최소, 최대, 그리고 현금 비중, 현금 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제 알면은 모든 게 다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도 VR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VR은 비트코인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지금 역사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한번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떨어질 때 심각하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R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투자 기준을 세워야 됐고 저는 VR로 한번 해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꾸준히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0.1코인까지 갔다가 지금 0.8코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르면 팔고 좀 떨어지면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도 이제 꽤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값을 뚫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매우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이때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리드 앤 피어인 그리드인가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뭐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 온다거나 예를 들어 매수 시점이 그 매도 시점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드 욕심이 이제 과하는 시점이 온다거나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매수 시점이 왔을 때 평소에 봐두었던 종목을 사면은 매우 저가에 샀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VR 매도 신호가 왔을 때 보통 이제 시장이 과열이거든요. 이때도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이제 사고 팔고 있는 보유 종목을 이제 팔았을 때 보통 잘 팔았던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동행을 하면은 이 부분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지극적인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TQQQ VR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